예, 지금부터는 운영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1-33은 이제 프로세스 상태전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면 1-35에 CPU 스케줄링, 그냥 스케줄링 그래도 됩니다. 그냥 혹은 잡 스케줄링 뭐 이렇게 그래도 되고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상호 배제 비법의 데드락,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온라인 과정 해도 뭐 일주일 내내 촬영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로 수업을 해도 이론 설명이 안 끝나요. 그렇게 이론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자, 한번 보죠. 운영체제 뭐죠? 윈도우, 그 다음에 유닉스, 리눅스 뭐 이런 게 있고, 리눅스는 누구나 마음대로 써서 하는 거니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냥 공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윈도우는 소스코드까지 공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클로즈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클로즈드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폐쇄형 소프트웨어다.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뭐 이렇게 돼 있고, 어차피 운영체제라는 건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구조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더하기 빼기 사술연산과 논리연산은 CPU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동시에 뜨는데 동시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두는데 작업이 들어온 걸 순서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준비 큐, 그죠? 준비 큐라고 합니다. 큐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고, 큐는 스케줄링 이런 데 쓰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QFIFO, 뭐야?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가는 자료 구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 큐에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CPU에서 딱 들어가서 실행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CPU를 점유했다라고 그러고, 근데 CPU를 점유했는데 지 혼자 하루 종일 쓸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은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정한 시간 할당량을 줬습니다. 야, 너 1초 안에 못 끝내면 나와. 그래서 준비 큐에 제일 뒤로 가.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time run out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빼기를 하다가 내가 디스크에서 뭔가 데이터를 읽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출력 채널, 그죠? 채널이 입출력 처리하는 전용 CPU라고 했죠? 채널에다가, 나 이 자료 좀 읽어줘, 디스크에다가. 그래서 준비 큐에 있다가 어떤 대기 상태, 웨이트 상태로 가는데 우리는 그걸 블럭 혹은 블러킹 됐다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출력을 다 했어요. 해서 이제 다시 CPU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다시 준비 큐에 다시 뒤로 갑니다. 우리는 그걸 깨어났다, 웨이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CPU 상태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스패치, 타임 런아웃, 그 다음 블럭, 웨이크업, 이런 상태로 프로세스가 움직이는 거고, 프로세스는 말은 아시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인 거고, 프로세스는 한 개의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 프로세스가 쓰는 메모리 공간,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는 한 개의 스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틀려요. 모든 프로세스는 한 개의 스레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가 사실은 CPU에 들어가서 작업을 수행하는 거고, 한 개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스레드로 해서 병렬적으로 막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멀티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백신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검사하면 프로그램 하나가 떠서 한 개의 스레드가 검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여러 개 떠서 동시다발적으로 검사해요. 왜? 빨리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CPU 상태 전이에 대해서 봤고요. 자, CPU 스케줄링은 이미 봤습니다. 그 이미가 뭐예요? 아까 CPU에서 작업을 하다가, 야, 너 1초 안에 못 끝내면 나가. 이게 라운드 로빈 방식입니다. 그래서 CPU 스케줄링은 크게 선점과 비선점으로 나눠지는데, 선점이라는 건 내가 작업을 하고 있으면 쫓겨날 수 있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냐. 비선점은 안 바뀐다 그겁니다. 그래서 선점은 바뀌는 거, 비선점은 안 바뀌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1-36, 37의 내용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는데요. 선점은 FCFS, 그냥 순서적으로 들어오는 거 처리하는 거. SJF, 영어 약자 그대로 봐보세요. Short Job First, 작업 처리 시간이 짧은 놈한테 먼저 CPU를 정해주겠다. 라운드 로빈, 시간 할당량 안에 처리 못하면 나와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뒤로 가서 멀티레벨 큐. 여태까지는 큐가 하나였거든요. 멀티레벨 큐를 여러 개 놔서, 자, 너는 배치 프로그램 업무, 너는 실시간 처리, 너는 무슨 처리, 이렇게 용도별로 잡이 딱 들어와요. 자, 너 배치지? 그럼 일로 들어가. 너 뭐지? 일로 들어가. 이렇게
레벨별로 분류하는 게 바로 멀티레벨 큐입니다. 멀티레벨 피드백 큐. 큐가 똑같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자, 무조건 첫 번째 큐로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해서 뚝 들어가요. 근데 1초 안에 처리를 못했어. 그럼 나와. 그럼 두 번째 큐로 밑으로 내려가. 그 다음에 또 순서적으로 처리를 해요. 또 나와.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피드백 된다 그런 얘기죠. 멀티레벨 피드백 큐. 그래서 멀티레벨 피드백 큐는 FCFS 순서적으로 처리하는 거, 라운드 로빈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방식입니다. 이 두 개를.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멀티레벨 피드백 큐는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알아두셔야 되고, CPU 스케줄링 기법, CPU 상태 전이 이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작업을 처리하다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파일 1번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파일 1번은 프로세스 2번한테 점유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그게 점유를 놔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2번 요놈은 내가 점유하고 있는 파일을 요청을 해요. 이런 관계, 아무도 실행할 수 없는 관계, 우리가 이런 거를 되드락,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마디로 교착 상태 이거예요. 교차로가 있으면요, 교차로에 차들 다 들어가면 이쪽도 못 가고 이쪽도 못 가죠. 그런 상태가 교착 상태입니다. 교착 상태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선점,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점유화되기, 내가 어떤 파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걸 요청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상호 배제, 한순간에 한 놈만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내가 어떤 걸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걸 요청한다라는 건 그 파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가정한 거죠, 지금 벌써. 그래서 상호 배제, 한순간에 한 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환영, 그죠?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환영. 그래서 교착 상태의 네 가지 조건은 뭐죠? 비선점, 상호 배제, 점유화되기, 환영.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착 상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단순하게 A가 뭘 점유하고 있고 뭘 요청하고 있으면 A를 죽여도 되죠. 그 죽이면 다 풀려나가잖아요. 그러면 희생자 선택인 거예요. 희생자, 누굴 하나 죽인다. 킬로. 유닉스 커맨드 킬로 죽이거나 뭐로 죽이거나 죽인다. 그런 거고. 자, 두 번째는 교착 상태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걸 알고 싶어요. 교착 상태 발견. 자원 할당 그래프. 지금 제가 말로 한 거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 그럼 환영의 구조가 있네. 이거를 교착 상태를 파악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원 할당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를 써서 교착 상태를 탐지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면 안 되겠냐? 예방. 그죠? 예방 기법. 은행원 알고리즘. 왜 은행원이냐? 대출의 한도 심사. 그러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대출 한도, 야, 너는 이거 못 가져, 너는 얼마 대출해줄게 말게, 이런 게 대출인 거죠. 즉, 프로세서가 자원을 요청하면 그 프로세서가 쓸 수 있는 한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 안에서 쓰면 안전 상태, 한도 밖으로 나가면 불안전 상태라고 구분을 해서 특정한 자원 이상은 안 주는 거야, 애당초. 그걸 우리는 은행원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예방기법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프로세서가 어떤 자원을 얼마나 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리고 제한한다라는 건 안 되죠. 일을 하려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착 상태,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시면 이제 드디어 디스크가 나옵니다. 디스크는 그냥 레코드판이죠, 뭐. 그래, 바늘 이렇게 올라가서 읽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라고 하고, 여기 동그라미 요거를 우린 트랙에 요 안에 우리 육상선수 할 때, 달리기 할 때 이렇게 출발하는 선 있죠? 그걸 섹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입출력 단위는 섹터 단위로 저장을 해요. 옛날 디스크는 512킬로바이트? 그러니까 1섹터의 사이즈였거든요. 그건 이제 디스크가 발전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섹터 단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바늘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FCFS 뭐예요? 그냥 순서대로, 부르는 순서대로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SSTF 영어 봐보세요. 영어 뭐예요? Shortest Seek Time 뭐예요? 내가 바늘이 지금 디스크에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바늘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야. 그럼 가까운 거 먼저 읽겠다. SSTF. 그죠? 근데 가까운 것만 읽으면 이렇게 왔다 가면 여기 있는 거는 계속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불합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캔은 그냥 엘리베이터 알고리즘.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의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있으면 1층에서 5층까지 끝까지 올라가고 5층 찍은 다음에 끝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예, 누가 부르든 안 부르든. 예, 그게 바로 엘리베이터 알고리즘. 바늘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진행 방향에 있는 작업을 먼저 처리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시스켓. 헤더의 방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만 가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만. 예, 가다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고. 예,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이고, 그 다음에 뭐 파일 시스템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유닉스나 윈도우나 똑같습니다. 뭐예요? 탐색기 보면 되죠. 윈도우 C 밑에, 모 밑에, 파일 밑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뭐예요? 폴더죠, 폴더. 네, 트리 형태의 자료구조.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계층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파일 시스템에 얼마만큼 양을 쓸 수가 있고 압축 기능을 제공해주고 저널링 정보, 이력입니다. 저널링이라는 건 이력 정보, 언제 뭘 했다. 이런 정보를 저장해 주냐의 그 특징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파일 시스템은 트리 형태의 계층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각 파일 안에, 그러니까 디렉토리 안에 어떤 여러 개의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옛날에 도스에서 쓰는 게 FAT, 그죠? 지금 우리가 윈도우 쓸 때 많이 쓰는 게 NTFS, 유닉스는 유닉스 파일 시스템, UFS, 리눅스는 Extend 파일 시스템, EXT. 물론 각각의 특징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얼마까지 있고 파일명의 길이는 어떻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제 교재를 보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윈도우 보안 운영체제에서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디스크가 한 개가 아닌 거예요. 어떤 A라는 값을 쓰는데 1번 디스크에 A 쓰고 2번 디스크에 A를 동시에 써요. 그러면 이거 깨져도 이거로 복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레이드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레이드 1번 미러, 거울이다 이거죠. 똑같이 복제복. 하나 깨져도 끄떡없다. 레이드 0 스프라이핑. A를 써요. 1번에 A 쓰고 2번에 B 쓰고 3번에 C 쓰고 4번에 D 쓰고. 하나 깨지면 복구 못하죠. 예, 그게 스플라이핑 기법입니다. 그래서 레이드 0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드 2번은 해밍 코드인데, 에러가 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페리티비트, 페리티비트, 해밍 코드, 블럭섬, 뭐 이런 것들이 에러 교정 기법이에요. 그래서 해밍 코드는 사실 기반은 임의의 값을 하나 추가해서 그 임의의 값이 페리티라는 뜻입니다. 페리티라는 게 임의의 값입니다. 추가해서 하나가 깨져도 복구한다. 그 레이드 2번, 해밍 코드. 그 다음에 레이드 3번,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레이드 별도의 페리티비트 디스크를 따로 두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레이드 3번 있고, 그 다음에 레이드 4번, 입출력을 블럭 단위로. 그죠? 그 다음 레이드 5번, 레이드 6번. 그죠? 페리티를 분산해서 저장할 거냐, 복수의 페리티를 중복해서 저장할 거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는 뭐 간략하게 보긴 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교재를 보십시오. 교재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